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AI 붐에 올라타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의 실적 쇼크로 반도체 겨울론이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TSMC는 이를 잠재운 건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겨울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TSMC 3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54%나 늘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데 이유가 뭡니까? 네, TSMC 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반도체 영역에서 세계 최대의 위탁 생산업체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역대 정말 최대 매출액, 최대 순이익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겨울론에 고개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만 다시 반도체 겨울론 고개를 숙이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TSMC의 파트너 기업이죠.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로부터의 소위 말하는 첨단 AI 반도체 이 실적이 여전히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사실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실적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반도체 겨울론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헷갈립니다. 파운드리 업체는 깜짝 실적이고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는 실적 충격이고 도대체 이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오기는 오는 겁니까? 네,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동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을 양분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AI 부문 반도체, 그리고 그 밖의 반도체. 이 두 가지 부문의 반도체 경기가 양분화돼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반도체 영역은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반도체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지금 정체되고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반도체 겨울론은 AI 부문에 걸쳐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TSMC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겨울은 있긴 있는데 TSMC는 이를 비켜간 거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TSMC의 깜짝 실적에 SK하이닉스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여전히 오만전자인데요. 두 기업의 차이는 결국 AI 반도체 그거겠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결국 HBM이라는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결국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AI고요. AI를 사용하고 있지만 AI가 가동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AI 반도체고요. AI 반도체는 나홀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 AI용 메모리 반도체가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근데 SK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요. 핵심 공급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TSMC의 실적 발표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대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HBM 영역에서의 실적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큰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의 품질 테스트를 곧 통과할 것이다. 이 얘기가 8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도 통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통과는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삼성전자에 투자하거나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삼성전자가 기업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있고 어쩌면 염원하고 있고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삼성전자 저도 방문해봤고 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도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위해서 경영진이나 연구진이나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대컨대 연내에는 예. 이런 희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예. 조금 지연된다면 내년 상반기 초에는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그런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게 그런 실적이 발표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인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최고 성능의 그래픽 D램 개발을 완료했다. 네. 이 그래픽 D램 개발 이게 뭐고 이거와 HBM과는 좀 결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래픽 D램 영역에서는 이미 예.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제일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GDDR D램 시장 전망도 매우 유망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초격차적인 소위 이 초격차라고 한다면 이 사이즈를 최소화하고 예.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송 속도는 높이고 그러면서도 전력 효율은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의 초격차의 움직임은 매우 훌륭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밖에 어떤 후발주자와 기술적 격차를 벌림으로써 이 D램 시장에서 어떤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부문의 반도체와 그 밖에 나머지 반도체라고 구분을 했을 때 네. 이런 움직임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서 HBM 부문의 시장 부진을 만회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냉정하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네. 자, AI 칩 시장을 두고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던 엔비디아와 TSMC가 약간 갈등이 있다. 그래서 회의 때 고성이 오갔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엔비디아와 TSMC는 바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주로 엔비디아는 주문을 하고요. 설계를 합니다. TSMC는 생산을 하겠죠. 네. 근데 블랙웰이라는 이 칩에 대해서 결함이 나타났고요. 서로 니 탓이다라고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탐이냐? 결함이 있는데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결함을 알고도 생산을 계속 서두르고 있다라고 예.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가 결합 기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서로 니 탓이다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는 임원들 간에 고성을 예. 올려가면서까지 예. 언쟁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네. 그리고 삼성하고 손을 잡고 여기 보면 게임 칩 제조를 하겠다라고 네.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이게 대단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저의 의견을 하나 드리면 예. 양사 간의 파트너십이요 30년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이런 계기가 결국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징후가 보인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네. 결국 새로운 게임 칩을 제조하기 위해서 삼성과 파트너십을 또 맺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로서는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미들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데 뭐 특정 기업을 돕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부도 이쯤 되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정책적인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는 그냥 일개 산업이 아닙니다. 일개 예. 기업이 아닙니다. 이 반도체 앞단에 있는 정말 수많은 공급업체, 1차 벤더, 또 1차 벤더에 공급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수많은 자영업체, 우리 한국 경제가 달려있는 정말 사활이 달려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어떤 다른 국가가 추격하는 것을 따로잡지 않도록
초격차를 벌리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 예.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 특히 AI 반도체 영역에서도 또 시장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를 또 추가적으로 양성하고 기술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